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출근해요? 9시 14분. 인정? 왜? 이게 뭐지? 왜? 이거 봐. 뭔데? 그거 있다.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게 뭐지? 또 그거 있어. 아 날씨가 진짜 좋다. 이제는 뭐 거의 봄 다 됐네. 근데 바로 오른쪽에 공구 있어. 나 신기한 거 알려줄까? 지금 9시 14분인데 0914 마침 보이고. 핸드폰 켰는데 갑자기 0914 있어. 이 뒤에 건물 중에 제일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동양적인 분위기가 들어야 그래, 깍 좋다. 벌써 예쁘게 살았네. 파시. 한번 구경해보고 싶지만 반응이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서. 우리 지금 책 사러 가는 거야? 내가 책 사러 가기 전에 갑자기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 박물관? 쳐볼게. 근처 여기 서울 한복판에 박물관이 있어. 이렇게 그냥 박물관이라고만 치잖아. 그러면 이게 나오거든. 여기 가볼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가 박물관입니까? 어디로 가야 박물관 있어? 박물관 어디 가야 있어? 큰 길 나가면 있어. 여기 박물관이야. 이거네. 있던데? 박물관을 여기도 심었는데 어떻게 너무 쉽던데. 박물관인데 같이 하는 거네. 공구일사가 심원이랑 관련이 있나 보네. 이런 우연히. 저희 이제 책 사러 가나요? 네. 독서의 계절. 청고 마베의 계절. 책 사러 가겠습니다. 4월이죠. 왠지 정치 사회 코너 가고 싶어. 이건희 회장님. 관심 있어서. 근데 이 뒤에 이건 뭐지? 최근에 심었는데. 이런 소리. 심원은 책 샀습니다. 만주. 우리가 아주 우연히도 알게 된 0914라는 브랜드가 공부해보니까 국내 시몬느라는 핸드백 ODM 제조업체였던 거잖아. 그러면 그 ODM 제조업체를 창립하신 박은호 회장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볼래요? 은관이 형, 일단 55년생이신데 그래도 뭐 했을까 형이. 이제 박은호 회장님은 연대 동문가 졸업하시고서 나와서 청산이라는 이제 핸드백 제조업체, OEM 업체에 입사를 하게 돼. 근데 거기서 일을 되게 잘하셨어. 5년 만에 수출 부장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5년 만에? 그 계기가 된 일이 리즈 클레이본이라는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의 OEM 계약을 따온 일이었어. 근데 그 경력을 가지고 이력을 가지고 이제 그때 또 유명했던 에스프리라는 브랜드에 가가지고 너희도 핸드백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설득해서 실제로 핸드백을 런칭을 해. 근데 리즈 클레이본에서 이걸 알고서 에스프리랑도 너네가 일을 해주면 이거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그 거래를 끊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에스프리 사장님 그리고 청산 회장님, 박은관 회장님 그때는 부장이었지. 혼자되면 셋이 만나게 돼.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돼서 거래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에스프리 사장님이 박은관 회장님한테 그러면 혹시 독립해서 사업해볼 생각 없냐? 자기가 물량 늘려주겠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때 처음 이제 창립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나와서 만든 회사가 지금 시몬느인 거지. 사실은 창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 근데 당시에는 특히 또 봉제업이 되게 사양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어떤 기회를 보신 걸까? 맞아. 그때 우리나라가 그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OEM 가방 만들어주는 일은 이제 좀 끝물이었던 거지. 근데 회장님은 거기서 약간 중저가 브랜드의 OEM이 아니라 고가 브랜드, 명품 브랜드면 승산이 있겠다는 판단이었다고 해. 창업하고 무작정 뉴욕 DK 하나에 찾아가셔서 그래서 OEM 핸드백 계약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토리는 뭐야?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87년도에 창업을 한 다음에 그때 15명의 이제 가방
이제 만드시는 장인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 처음 1년 동안에는 에스프리 물량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무작정 미국에 가.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막 앵커들이 드는 가방이라고 해서 DKNI 가방이 되게 유행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걸 6개를 사와. 6개를 사온 다음에 다 분해를 하고 다시 이제 가죽이랑 부자재 갖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샘플을 들고서 DKNI 본사를 찾아가. 똑같이 이렇게 잘 만들었다. 근데 이탈리아보다 30% 싼 가격에 더 빠른 시간에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마케팅 팀에서 되게 반대를 해. 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된다. 거기서 엄청난 설득의 과정이 있었는데 박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로 설득이 됐지.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공방들도 처음에는 나처럼 맨 땅에 헤딩했을 거다. Why not us? 라고 해서 결국에 설득을 해냈고 일단 100개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33년 동안 DKNI랑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대단하시네. 그럼 처음에 이제 그렇게 OEM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ODM 업체가 되고 나중에 결국 자체 브랜드 0914까지 전직을 하신 거지. 맞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은관이 형 되게 로맨티시스트셔. 0914라는 게 9월 14일이 지금 결혼하신 이제 오인실 여사님이랑 헤어졌다가 다시 우연하게 만난 날이 9월 14일. 그리고 시몬느라는 회사 이름도 회장님이 사모님을 부르시는 대칭, 이게 독어로 이상형이라는 뜻인데 그 애칭으로 부르셔서 회사 이름 시몬. 좀 느끼한데. 그래서 이제 사업 속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완성된 게 지금의 시몬느라는 회사인 거고 전 세계 명품 핸드백 시장 점유율 10%,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30%. 좀 대단한 회사인데 그리고 매출도 심지어 1조가 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일단 지배구조 이제 장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면 설명해 줄게. 이제 나와 있는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핸드백 ODM 사업부야.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시몬느가 따로 있지. 여기가 0914 자체 브랜드 운영하는데 근데 이렇게 2015년대 두 개가 원래 회사 하나였다가 인적 분할한 건데 인적 분할했던 이유가 블랙스톤의 투자를 받으면서 블랙스톤이 그때 이제 시몬느 회사 전체 회사가 아니라 시몬느 회사 밑에 있는 ODM 사업부에 투자를 한 거지. 투자를 했을 때 이제 3천억 원을 주면서 30%의 지분을 갖고 갔어. 원래 내가 듣기로는 블랙스톤이 한국의 부동산 이외에 직접 회사에 투자한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블랙스톤 입장에서도 한국 투자 첫 스타트를 근데 끄는 것도 있는데 시몬느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결정이었어. 그때까지 한 번도 외부 투자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투자를 받게 된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블랙스톤이 그 전에 베르사체 지분 20% 투자한 것도 되게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부터 시몬느가 해외 브랜드 M&A를 하는 것들 고려를 했어. 그럼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그치. 그래서 아마 투자를 받은 거. 오케이. 자 먼저 그러면 그 말했던 ODM 사업부 지금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ODM 사업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ODM이랑 OEM이 뭐가 다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OEM은 단순 하청이야. 그러니까 스케치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시몬느처럼 ODM을 하는 거는 다양한 과정에서 브랜드사랑 협업을 해. 고객사가 시즌마다 디자인 패키지를 한 걸 보내. 이걸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런 소재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고 이 소재가 찾기가 힘들면 우리가 같이 개발까지 해주고 그 다음 장식 달아주고 그래서 실제로 샘플 만들어주고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뭐 컨펌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디자인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제작을 해서 또 다른 옵션까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능동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지. 시몬느가 그걸 다 하는 거야? 맞아, 다. 디자인은 날로 그래서 제조한 다음에 그 다음 품질 검수까지 해주고 그래서 인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참여하다 보니까 시몬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full service compan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ODM 식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가방들이 버버리, 셀린느,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 DK 많이 하네. 엄청 마이클 코어스 이런 브랜드사들의 가방 제작을 해주고 있어. 주식회사 시몬느는 0914 브랜드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거고 0914라는 브랜드도 있고 또 여성복 편집샵인 아데쿠베도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이랑 카페 갔던데? 파시파시 거기도 있고 우연히 갔던데?
그리고 또 가로수길에 우리가 우연히 갔던 핸드백 박물관 아 거기까지 다 한 번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094라는 브랜드가 올해 PPL 시작했더라고. 하이에나에서 김혜수랑 하이바이 마마에서 김태희 김혜수가 들고 나오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약간 이게 런치한 게 2012년도거든.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 생소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사들 보면 그랬고, 왜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하지?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걸까? 우리 엄마도 모르더라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일이다. 시간의 무게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다. 나는 그 꽃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나의 역할은 마중물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욕심을 딱 버리고 그냥 본인이 할 걸 묵묵히 하고 딱 그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순간 이렇게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근데 그걸 꼭 본인이 봐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사명감만 갖고 하시는 거지. 멋있으시네. 시몬도 좋은 회사인 것 같네. 이 회사의 강점은 뭐가 있어? 강점 짬밥이지. 사실 시몬느 직원들의 경력을 다 합친 숫자가 6,500년이라고 해. 영어까지 끌어모은 거 아니야? 그리고 개발한 디자인의 가짓수가 22만 개. 22만 개. 진짜. 근데 그런 어떤 경력, 노하우는 절대 무시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독보적인 1위 업체인 거고. 이 회사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야. 탑3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 아 그래? 거의 다 되네.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고객사랑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고객사들이 없어지거나 망하면 이거는 시몬느는 직격타고. 그치. 그래서 리스크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너 리스크야. 나는 계속 얘기했지만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든다고 했잖아. 근데 그만큼 좋은 후계자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통찰력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그대로 또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어서, 물론 따님 두 분도 계시지만 아직 후계 구도가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오너 리스크네. 사실 우리가 썸네일에서도 뭐 버버리 셀린느 같은 가방을 70만 원에 산다라고 해놨잖아. 근데 뭐 어그로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방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앞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 정도 사두는 게 나쁘지 않은 투자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끝. 누가 쭈그려 앉아있네. 이건 뭐해? 뭐하는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기작이네. 저 일로 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커피를 사러 가자. 아니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이야. 그냥 나왔어. 어쨌든 저 양재천 구경 가자. 알았어. 설마 공부 있어? 공구일사 만드는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공구일사요. 공구일사 카페 가볼까? 그러네. 공부일사 같은 어떻게 아무 카페가 들어왔는데 바로 공구일사. 그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설마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거기서 뭐 하시나요? 흔들리는 꽃들 속 디스커버리는 누가 하면 되는 거야?